2, 3주 동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박찬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신뢰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관계인데 이 관계가 끊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의 형태는 4인 가족이었는데 1인 가구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유형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특히 이분들이 과거에는 주로 노인들과 관련된 것만 했었는데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이런 거가 나타나는 거죠. 즉 청년층과 노인층이 동시에 1인 가구의 핵심 얼굴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혼밥족 얘기하는데 혼자 먹을 수도 있죠. 저는 혼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왜 혼자 밥 먹으세요 할 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가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이유로 우리 사이의 사회적 관계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직접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에 대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뉴욕의 보석상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마다 그 원하는 보석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마침 그 손님이 원하는 그 보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없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옆 가게 혹은 주변에 있는 보석상을 가서 그럼 그것 좀 주세요. 우리 손님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보석을 갖고 올 때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신뢰. 이런 관계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가에서부터 신뢰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뉴욕의 보석상들이 이런 신뢰 행동이 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혹은 보석이란 직업 자체가 사람들한테 막 신뢰를 불러일으킬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태인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원래 유태인 문화가 신뢰가 높아요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높은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 안에서 기반하는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즉 이 뉴욕 보석상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집단들이 보석상을 해서 경쟁하고 싶지만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그 뉴욕의 보석상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혜택을 줬겠죠.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있겠죠. 그게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우리가 넓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 자체가 관계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신뢰라고 하는 건데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혹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거야 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한쪽에서 억압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노예와 노예 주인 사이에 신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자율권이 주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신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의 동그란 점을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각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각각 몇 명입니까? 왼쪽도 4명이고 오른쪽도 4명인 거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왼쪽에 있는 경우는 내 친구들은 서로끼리도 친구라는 관계죠. 반면에 오른쪽 관계는 나는 아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싶어 어느 쪽으로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두 가지 다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혜택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런 왼쪽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새롭게 얻기가 힘든 거죠.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통제인데 내가 이쪽에 대한 얘기야 이쪽 얘기가 바로 서로 조종이 되면서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강한 소속감, 결속, 희생정신, 제일 좋은 건 이런 유형입니다. 반대는 사실 간단하지 않고 뒤집으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이상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데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건 소속감, 희생정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였느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르는 사람과 기꺼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만들고, 사실 오늘 이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2, 3주 동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봐. 주인공 그 어린 학생이 집을 가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쓰러져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 학생이 기꺼이 그 도와줬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혹시 이렇게 어떤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피할 때 저 대신에 저한테 갚지 마시고 그분한테 해주세요. 근데 마침 이분은 또 지나가다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봤는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가서 기꺼이 시간을,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이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간 겁니다. 불신도 많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굉장히 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 행복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기회가 있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꺼이 시간을 허락했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모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